안녕하세요. 푸억의 도미닉입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에 올린 자동차 클래식 폭스바겐 비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킷의 구성은 바디와 런너 봉지 4장, 타이어와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 반년간 제가 만든 작품들입니다. 전부 다 무채색뿐이라 꽤나 칙칙하죠. 그래서 이번 작품은 캘리포니아 해변에 어울릴 법한 빈티지한 파스텔톤 무채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부품을 게이트에서 분리해줍니다. 크롬 파츠들은 언제나 그렇듯 뚫어뻥용액에 담궈서 코팅을 제거해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차량에 대한 설명을 붙여드리자면 폭스바겐 비틀은 1938년 당시 독일의 국민차 계획에 의해 개발된 차량으로 1000 라이스마르크 정도의 저렴한 가격과 겨울에 잘 어울리지 않고 성인 4명을 태우고 아우토반을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차라는 4가지 조건 하에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개발한 차량입니다. 국민차라고는 하지만 사실 전쟁 자금을 벌기 위한 나치의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었던 계획으로 가장 초기형의 비틀은 KDF라는 이름으로 고작 630대만 생산되었고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로 폭스바겐 공장은 비틀을 기반으로 한 키펠바겐, 슈빈바겐 같은 군용차의 생산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이 독일 주둔 영국군에게 납품할 비틀 2만 대를 주문하면서 드디어 비틀의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수출이 시작되며 비틀은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60년대 미국의 히피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비틀은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2003년까지 65년간 총 2152만 대가 생산되며 단일 모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의 손에서 태어난 자동차가 평화와 사랑을 외친 히피들의 상징이 되어 사랑받았다니 참 아이러니했던 일생이지 않나요? 엔진 블럭은 무수지 접착제를 발라 꾹 눌러 결합하고 굳으면 결합부를 아트나이프로 살살 긁어내 접합선을 지워줍니다. 엔진은 3D 프린터로 출력한 디테일러 파츠들을 이용해 좀 더 디테일하고 튜닝된 모습으로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트렁크와 후드의 힌지도 미리 장착해줍니다. 리어라이트는 통짜 투명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램프 부분을 마스킹해서 준비해줍니다. 바디의 워셔액 노즐 자리는 미리 뚫어주고 남은 게이트를 토치로 가열하고 쭉 잡아당겨 늘려준 다음 잘라내고 토치로 가공해서 노즐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모든 부품에 서페이스를 촘촘히 얹어줍니다. 흰색으로 칠할 부품들은 흰색 서페이스를 한 번 더 얹어줍니다. 다 마르면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 패널 라인들을 선명하게 살려줍니다. 그리고 메탈 컬러로 칠할 부품들은 색감을 더 살려주기 위해 미리 유광 블랙을 덮어 준비해줍니다. 크롬 도색은 하부 도색의 광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라커 도료 대신 유광 우레탄 블랙 도료를 촘촘하게 얹어줍니다. 이제 크롬 도료를 얹어줄 차례인데요. 크롬 도료는 두껍게 칠하면 광택이 죽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에 다 덮어져서 해치우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건조기를 사용하더라도 24시간 정도 확실히 말려준 다음 극세사천으로 표면에 하얀 보풀들을 힘주지 말고 살살 닦아내주면 광이 더 살아납니다.
오늘은 실험삼아 크롬 쉴드 대신 퓨처 용액을 사용해 크롬 도색을 마감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품을 용액에 담갔다 뺀 다음 한번 잘 털어주고 원심력을 이용해 한 번 더 털어내서 아주 얇은 막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쪽이 크롬 쉴드보다 크롬 특유의 광택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다만 아직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오버코팅을 할 경우라면 크롬 쉴드 쪽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엔 엔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팬 커버는 방광 블랙, 엔진 블럭과 나머지 엔진 부품들을 메탈릭 그레이와 유광 알루미늄으로 각각 칠해줍니다. 배기 매니폴드는 다크코퍼를 가볍게 얹어 준비해줍니다. 다음으로 보토색 차례입니다. 먼저 드라이브 샤프트의 부싱을 무광 블랙으로 칠해주고 배기 매니폴드는 에나멜 실버를 칠해준 다음 워싱해주고 웨더링 마스터로 탄자국을 표현해 완성해줍니다. 그리고 이그니션 코일도 도색해줍니다. 이제 엔진을 조립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트리뷰터와 카뷰레터를 조립해주고 양쪽 실린더를 조립해서 엔진에 결합해줍니다. 그 다음 크롬 도색해둔 실린더 헤드도 결합해주고 스타트 모터와 오일팬을 장착해줍니다. 이제 냉각팬 커버와 배기 매니폴드를 장착해주고 엔진 오일 캡을 결합해준 알터네이터 지지대를 장착해준 다음 알터네이터도 장착해줍니다. 이제 알터네이터 풀리를 장착해주고 수축 튜브로 이그니션 코일과 디스트리뷰터의 절연 테이프를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전선을 이그니션 코일에 장착해준 다음 코일을 엔진에 장착해주고 디스트리뷰터와 연결해줍니다. 이제 크랭크 풀리를 장착해주고 펜벨트로 연결해준 다음 각 실린더마다 전선을 장착해 플러그 와이어도 표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크롬 도색해둔 머플러와 오일 펌프를 장착해주고 배기구 끝을 웨더링해주면 비틀뿐만 아니라 추후 포르쉐도 사용한 공랭 박서 4기통 엔진이 임시로 완성됩니다. 이제 하체를 만들 차례인데요. 이 킷은 언더플로어와 실내가 한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바디 컬러로 실내 격벽을 칠해줍니다. 그 다음 언더플로어와 실내 바닥을 관광 블랙으로 칠해주고 하체 앞대와 브레이크 드럼 등을 방광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프론트 멤버는 킷에 포함된 녀석이 아닌 앞쪽 차고를 낮춰주는 3D 프린팅 파츠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앞뒤 서스펜션은 블랙 베이스에 유광 알루미늄 컬러로 칠해줍니다. 휠은 림을 마스킹해준 다음 커스터드 컬러를 조합해 도색해주고 크롬 도색해둔 휠캡을 장착해 완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까지 모두 끼워주면 하체 부품이 모두 완성됩니다. 이번엔 실내를 만들 차례입니다. 실내 역시 먼저 각 패널들을 바디 컬러로 칠해줍니다. 리어 패널은 마스킹한 뒤 방광 블랙으로 칠해주고 시트와 사이드 패널들은 옅은 베이지 컬러를 조합해 칠해줍니다.
손잡이와 창문 돌돌이는 크롬 마커로 칠해줍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와 페달 세트는 방광 블랙으로 칠해주고, 스티어링 휠은 요강 화이트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중앙과 경적 레버를 각각 에나멜 레더와 크롬 마커로 칠해 완성해줍니다. 히터 조절 레버는 알루미늄 컬러로 칠한 다음 손잡이를 화이트와 레드로 칠해 완성해줍니다. 기어 레버 역시 손잡이를 화이트로 칠해줍니다. 이제 플로어에 클리어 아크릴을 발라주고 차망에 플러킹 파우더를 넣고 골고루 플로어를 덮어줍니다. 다 뿌렸으면 전체적으로 가볍게 눌러주고 뒤집어서 털어주면 깔끔하게 바닥 카펫이 완성됩니다.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립해주고 사이드 브레이크와 기어봉을 플로어에 장착해줍니다. 다음으로 페달 세트도 플로어에 장착해주고 앞뒤 시트도 조립해줍니다. 시트벨트는 버클과 클립을 각각 방광 블랙과 스파클링 실버로 칠해주고 벨트를 클립과 버클에 끼워줍니다. 이제 대시보드의 계기판과 트림을 부분 도색해주고 마지막으로 스티어링을 장착해주면 실내도 모두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바디와 외장만 남았습니다. 먼저 바디와 본넷 등 외장 패널들을 모두 바디 컬러로 칠해줍니다. 이미 앞선 작업들에서 보셨지만 바디 컬러는 파스텔톤 그린으로 선정했습니다. 1950년대 비틀의 순정 컬러 중에 이런 컬러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약간 밝게 조색해서 좀 더 빈티지한 맛을 살려봤습니다. 클리어를 올리기 전에 미리 먹선도 넣어줍니다. 이제 바디 패널들의 클리어를 2-3회 정도 촉촉하게 얹어줍니다. 클리어가 잘 올라갔으니 이제 바디의 광택을 더 살려주기 위해 표면에 오돌토돌한 오렌지 필을 모두 제거해줘야 합니다. 먼저 6000방, 8000방 사포손으로 물사포질해서 표면을 정리해주고 이제 코스 그 다음 파인 마지막으로 피니시 순으로 컴파운드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거울처럼 광택이 살아있는 바디가 완성됩니다. 이제 바디에 크롬 트림을 크롬 마커로 칠해준 다음 붓으로 퓨처 영역을 발라줘서 마감해줍니다. 그 다음 시트와 같은 베이지 컬러로 천장 트림을 칠해주고 연료 탱크와 워셔통은 각각 방광 블랙과 무광 화이트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크롬 되색해둔 연료 탱크 캡도 잊지 말고 장착해줍니다. 이번 작품의 킥 클래식한 나무 루프렉은 먼저 크롬 도색 후 마감해주고 우드 브라운과 클리어 오렌지를 섞은 바니쉬 발린 먹재 컬러로 부분 도색해줍니다. 캘리포니아 감성을 더해줄 서핑보드는 본체를 크림색으로 칠해주고 핀을 무광 화이트로 칠해준 다음 핀을 본체에 장착해서 완성해줍니다. 이제 하세가와의 미러 피니시 시트를 이용해서 창문에 크롬 트림을 표현해줍니다.
아까 만들어둔 워셔의 노즐은 방광블랙으로 도색해서 바디에 장착해주고, 창문도 모두 바디에 장착해주고, 미리 크롬 도색해둔 룸미러와 경적도 장착해줍니다. 트렁크와 본넷에도 미리 크롬 도색해둔 손잡이를 장착해주고, 헤드라이트도 조립해줍니다. 리어라이트는 깜빡이와 브레이크를 잘 구분해서 도색해주고, 미러 피니쉬로 크롬 트림도 만들어줍니다. 팬더 깜빡이도 부분 도색해준 다음 바디에 장착해주고, 이제 머드가드는 화이트, 번호판은 옐로우로 도색해준 다음 에나멜 무광블랙으로 덮어주고, 에나멜 신너로 로고 부분을 조심히 워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무광, 유광 클리어로 마감해주면 드디어 모든 부품의 준비가 끝납니다. 먼저 엔진을 셰시에 결합해줍니다. 그 다음 리어 서스펜션 어셈블리를 조립해주고, 마찬가지로 셰시에 결합해줍니다. 이제 프론트 멤버도 조립해주고, 프론트 멤버 역시 셰시에 장착해줍니다. 이제 스티어링 렉을 장착해줄 차례인데요. 3D 프린팅한 프론트 멤버의 캠버각의 순정과 달라 스티어링 렉이 안 맞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우선 프라봉을 꺼내 용거에 맞게 잘라내주고, 절단면을 다듬고 와이어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준 다음 0.3mm 와이어를 잘라내 구멍에 끼워주고, 와이어를 굽으려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완성한 부품을 프론트 멤버에 장착해주면 간단하게 스티어링 렉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 뒤쪽을 셰시에 결합해주고, 디스트리뷰터와 카뷰레터를 엔진에 장착해준 다음 실차의 점화 순서에 맞춰서 플러그 와이어를 디스트리뷰터에 연결해줍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시트를 실내에 장착해주고, 시트벨트도 모두 장착해줍니다. 이제 트렁크와 대시보드를 결합한 다음 셰시에 장착해주고, 양쪽 사이드 패널도 장착해줍니다. 다음으로 휠을 모두 장착해주고, 언더커버를 장착해준 다음 언더플로어를 웨더링해줍니다. 이제 양쪽 헤드라이트를 바디에 장착해주고, 동봉된 메탈 엠블럼 스티커를 트렁크와 본넷에 장착해줍니다. 다음으로 트렁크와 본넷을 바디에 임시 고정해주고, 바디와 셰시를 결합해줍니다. 이제 양쪽 사이드 스텝도 장착해주고, 머드가드도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와이퍼도 장착해주고,
리어 램프도 장착해줍니다. 이제 도어 핸들도 장착해주고 양쪽 사이드 미러도 장착해준 다음 트렁크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도 넣어줍니다. 이제 앞뒤 범퍼를 장착해주고 앞뒤 번호판도 장착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루프렉을 장착하고 그 위에 서핑보드를 얹어주면 빈티지한 캘리포니아 감성이 가득한 1966 폭스바겐 비틀 드디어 완성입니다.